아름다운 미소년이 목욕을 하던 모습에 욕정하여 떼어지지 않게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빌었던 살마키스라는 여자의 불순한 소원으로 남녀의 신체를 한 몸에 가지게 되었던 헤르마프로디토스. 산에서 교미하던 눈꼴시러운 뱀들 중 암컷뱀을 때려잡을 탓에 그 뱀의 저주로 여자로 변하여 7년 동안 여자로 지내다가 다시 교미에 열중하던 뱀들 중 이번에는 수컷을 때려잡아 남자로 돌아오게 된 테이레시아스. 그리스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성별을 넘나들며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그리고 아이의 남녀를 하나로 합치기도 하면서 고정된 성을 자유롭게 변형시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으로 이성 간의 사랑뿐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에도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거인사냥꾼 오리온의 딸 메노디케에게는 힐라스라는 아름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가 고파진 헤라클레스가 그의 나라에서 황소를 약탈하여 잡아먹었는데 그 약탈당한 황소는 사실 힐라스의 아버지 테이오다마스 왕의 가축이었는데요. 헤라클레스의 행동에 분노한 왕은 그와 다투게 되었는데 이때 헤라클레스는 테이오다마스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힐라스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왕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려갔습니다. 힐라스를 납치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시종 겸 친구 겸 애인으로서 그를 동반자로 데리고 다녔고 힐라스는 아버지를 죽인 헤라클레스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시종을 들어야만 하였죠. 그리스 신화의 또 다른 영웅 이아소는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긴 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헬리아스라는 왕의 요구에 따라 황금 양털을 가져올 원정대를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황금 양털은 그리스 전역의 값비싼 보물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굉장히 진귀한 물건이었고 수많은 영웅들과 권력자들이 그 양털을 찾기 위해 원정을 떠나곤 하였는데요. 그 양털의 원정대 중 하나였던 이아소는 50명이 노를 저을 만큼 크고 화려한 배를 만든 뒤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들을 불러 모으며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정에는 힐라스를 거느리고 있던 헤라클레스 역시도 참여하게 되었죠. 영웅들을 모은 이아소는 아르고라는 배의 닻을 올려 출항을 시작하였고 배는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 키오스 섬의 해안가에 도달하였습니다. 키오스 섬의 주민들은 원정대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고 헤라클레스는 그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후 항해에 사용할 노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하러 숲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힐라스 역시도 연애의 자리를 떠나 헤라클레스가 마실 물을 기르러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숲의 연못가에 살던 물의 ним프들이 물을 들어온 힐라스를 발견하고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ним프들은 힐라스에게 관심을 가지며 점차 그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의 미모에 매혹된 ним프들은 힐라스에게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그를 유혹하면서 다가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결국 그녀들은 그가 물을 뚫어 몸을 숙였을 때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팔을 잡아당기며 물속으로 끌어당겼고 힐라스는 샘물로 끌려 들어가며 살려달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비명소리를 들은 원정대의 일원이 힐라스에게 급히 달려와 보았지만 힐라스는 이미 ним프들에게 끌려가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죠. 곧바로 이 소식은 원정대의 일원에 의해 헤라클레스에게 전해졌고 헤라클레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밤새도록 힐라스를 찾아 온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숲의 그 어느 곳에서도 힐라스를 찾아낼 수는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원정대는 힐라스를 찾던 헤라클레스를 섬에 남겨둔 채 그대로 출항을 해버렸는데 그들은 뒤늦게야 헤라클레스가 배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출항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영웅들은 ним프가 힐라스를 훔쳐가고 힐라스를 잊지 못한 헤라클레스가 섬에 머물렀으니 이 또한 운명이 정한 길이라 여기며 그들은 헤라클레스를 섬에 버려둔 채 원정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크레타 섬의 파이스투스라는 도시에는 그다지 유명할 것 없는 릭투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신분도 평범했던 릭투스는 신용만큼은 끝내주게 높은 남자였는데 그런 그가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그녀에게 두 가지의 소원이 있다며 자신의 아내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하나는 당신이 진통 없이 순산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딸을 낳는다면 그 애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죠. 남편의 말을 들은 텔레투사는 언짢고 뒤숭숭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그녀의 꿈에 이국의 여신 이시스가 나타나 내 남편이 뭐라 하였든지 간에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남편을 속여서라도 내 아이를 기르라며 텔레투사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텔레투사는 이시스의 조언대로 아들이 태어났다면서 남편을 속여 아이를 키웠고 얼굴은 소녀였지만 부모에 의해 소년으로 길러진 이피스라는 자식은 예쁘장한 소년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피스는 여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은 채 무사히 남자아이로서 자라났고, 아버지는 그가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자 혼인 상대를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피스가 남자라고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아버지는 자연스레 이안테라는 금발의 소녀를 혼인 상대로 데려왔고, 이안테는 그 미모가 가장 값진 지창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소개를 받은 이안테는 이피스가 남자라 생각하며 그가 장래의 남편이 될 것이라 믿으며 이피스를 만나고 다녔지만, 이피스는 이루어질 수 없는 동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안테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동물도 암컷끼리는 달아오르지 않는 법인데 자신은 숫소를 사랑한 파시파이라는 여왕보다도 더욱더 광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고, 그러면서도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점에 더욱 불타오르며 이안테를 열렬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피스는 이안테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결국 예정되어 있던 혼례일이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피스의 조바심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녀는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는 둥, 전날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어가며 결혼식을 연기하였지만, 그럼에도 혼례일이 계속 다가와 결국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피스가 여자임을 알고 있던 그의 어머니 텔레투사는 이피스의 손을 부여잡고 이시스 여신의 재단으로 이피스와 함께 찾아갔는데요. 그러더니 텔레투사는 여신님의 조언대로 이피스를 남자로 키운 덕에 무사히 자라나게 되었지만, 또다시 궁지에 몰린 자신들을 한 번 더 도와달라며 이시스 여신에게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재단이 움직이고 신전의 문이 흔들리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피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피스는 피부가 검어지고 얼굴은 더욱 날카로워졌으며 근육은 비대해지고 머리털까지 짧아지더니 결국 이피스는 여자에서 남자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남자로 변한 이피스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였고, 그는 이시스 여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로 변한 그는 아프로디테와 헤라가 참석한 자리에서 문제없이 이안테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시스 여신의 재단에는 그가 남긴 짧은 글귀가 남아있었는데, 그 글귀에는 소녀로서 서약하였으나 소년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바친다는 그의 짤막한 글귀가 담긴 패가 재단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동성애는 반사회적이고 비주류적인 행동이 아닌 그저 인간이 지닌 내면의 감정 중 하나라고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였는데, 특이하게도 주로 소년과 나이든 남성의 사랑이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우스가 가나메데스라는 소년을 좋아하여 납치하여 데려왔다든지, 아폴론이 히아킨토스라는 소년을 사랑하여 원반을 던지며 놀았다든지 하는 남성끼리 사랑하는 신화의 이야기는 다수 퍼져 있는 반면, 여성끼리의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피스가 여자끼리의 사랑은 마치 동물과 사람이 하는 사랑보다 더 광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에서는 여성끼리의 동성애를 그다지 좋게 바라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화에선 성인 남성과 소년에 대한 사랑이 대놓고 드러나면서도 다수 전해지고 있지만, 이피스와 같이 여성임을 숨기며 만나고 다니는 상대방조차 모를 정도로 여성의 동성애는 은밀하게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동성애의 개방적이라는 그리스 사회에서조차도 여성들의 동성애만큼은 은밀하게 행해졌어야만 했던 일인 것 같네요.